자, 지수 단원 이어서 설명합시다. 자, 이제 네 번째 개념 설명할 거예요. 지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지수는 자연수일 때에 대해서 중등 때 다뤘었습니다. 근데 그 지수를 범위를 넓혀 놓은 거예요.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 유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연산이나 그 법칙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의 연산 법칙들이 있었죠. 물론 밑이 같을 때 사용하는 연산 법칙들이었고, 어떤 것들이 성립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즉 m과 n은 자연수입니다.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되죠. 밑이 같을 때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게 된다. 합의 법칙이라고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었죠. 이때는 케이스가 나눠져서 A의 m에서 n을 뺀 경우가 있었고요. 1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A의 n에서 m을 뺀 것분의 1인 경우가 있었죠. 물론 이 경우는 m이 m보다 크다일 때, m과 n이 같을 때, 그리고 m보다 n이 크다일 때 성립하던 공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A의 m제곱의 전체의 n제곱 같은 경우는 곱의 법칙이었죠. A의 mn제곱이 된다. 물론 분속꼴일 때도 B분의 A의 전체 n제곱일 때 분배처럼 양쪽으로 다 나눠줬죠.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된다. 이런 지수 법칙들이 존재했었어요. 분배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이. 근데 이것들을 이제 지수가 확장되면 어떤 식으로 다루게 될까? 물론 여기서도 A, B의 전체 n제곱은 A n제곱, B n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자연수일 때 다 성립하던 이 공식들을 지수가 확장돼서 정수로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정수로서 확장이 됐어요. 즉 원래 A의 n제곱이라는 n이 만약 자연수라면 A가 n번 곱해진 것이었죠. A가 n번 곱해진 것. 근데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 정수라는 것은 0도 있고요. 음의 정수도 있겠죠. 즉 우리가 A가 n번 곱해졌다를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새롭게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지수가 0인 것과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것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수가 정수인 경우 0과 지수가 음의 정수에서는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어떤 수의 마이너스 n제곱, n은 자연수입니다. 음의 정수 거듭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차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이 법칙 있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제곱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는 1, 뒤에 있는 n이 숫자가 자연수에서 더 클 때는 n에서 m을 뺀 것분의 1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데 무조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A의 M 빼기 N으로 계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예를 들어 A의 세제곱을 나눴습니다. A의 세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럼 실제로 빼기 연산을 하면 A의 몇 제곱이 되죠? A의 3 빼기 3이니까 0제곱이 되겠죠.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A가 3번 곱해진 것에서 A가 3번 곱해진 것으로 나눴다라는 의미였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약분이 되고 얼마가 되나요? 1이 되겠죠. 그래서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을 지수의 차로서 연산하기 위해서 똑같이 예를 드는 거예요. 앞에 거의 차수가 낮고요. 뒤에 거의 차수가 높은 A의 5제곱으로 나눴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의 2 빼기 5인 A의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연산을 해보면 A 곱하기 A를 2번 곱한 것을 A가 5번 곱한 것으로 나눴기 때문에 2개가 약분되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A의 세제곱분의 1이 되죠. 즉 A의 마이너스 3 거듭제곱을 A의 세제곱분의 1로 쓸 수 있더라. 즉 마이너스 거듭제곱은 마이너스를 없애고 역수를 취하는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연산을 할 때 이렇게 지수가 정수로서의 확장이 일어나면 어느 경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냐면 A가 요 앞에서는 A가 0인 경우도 됐어요. 자연수일 때는. 이때는 A가 무조건 0이 아닐 때에만 밑이 0이 아닐 때에 대해서만 해석을 합니다. A가 0이라면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수법칙을 쓸 때 밑이 정수 조건에서는 밑이 0이 아닐 때에만 이 지수법칙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지수의 확장을 더 가봅시다. 정수 말고 이제 유리수로서의 확장을 해볼 거예요. 세 번째, 유리수. 정수까지 해석해봤는데 유리수로의 확장을 하면 새롭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분수들이 만들어지죠. 분수. 정수 이후에 유리수의 확장이면 정수까지 이미 해석해봤잖아요. 유리수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즉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될 것들에는 어떤 A의 n분의 1제곱이라는 분수꼴, 유리수죠. 정수분의 정수꼴과 또 하나는 A의 n분의 n제곱, 분수꼴. 이 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필요할 거예요. 우선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A의 n분의 1제곱은 누구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면 n제곱근 루트 A와 같다. 즉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과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A의 n분의 n제곱은 m제곱근 루트 A의 n제곱과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자면 A의 n분의 1제곱이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배웠던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보겠습니다.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m제곱이라는 고배법칙이 있죠. 고배법칙. 고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끌어와 볼게요. 우변을
n제곱하면 즉 n의 루트 a를 전체를 n제곱 해보겠습니다. n제곱하면 n제곱분 루트는 n 거듭 제곱하여 루트 안의 값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a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좌변 볼게요. a의 n분의 1제곱을 똑같이 n제곱 해봅시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 n분의 1과 n을 곱하면 a가 나오게 되겠죠. 즉 좌변과 우변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분 루트 a와 같다라고 바로 바꿔 쓸 수 있으시면 됩니다. 즉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 루트 a로 고치고 n제곱 루트 a는 지수로서 a의 n분의 1제곱으로 고치는 게 왔다 갔다가 자연스러워야 해요. 자, 두 번째 포인트예요. a의 n분의 n제곱은 마찬가지로 전체를 m제곱하면 a n제곱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m제곱하면 a n제곱으로 나와서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겠다. 자, 지수가 유리수로서의 확장이 일어났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수가 정수일 때는 밑이 0일 수가 없었죠. 지수가 유리수로서의 확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수 법칙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차의 법칙들을 계속 쓸 수는 있는데 항상 쓸 수는 없고요. 유리수로의 확장이 일어나면 밑이 양수일 때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예를 들어주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밑을 갖고 있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전체에 2분의 1제곱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는 계산 과정을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즉 2와 2분의 1이 곱의 법칙으로 하나로 합쳐져진다 라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1제곱이 되겠죠.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근데 우리가 가로가 쳐져 있으면, 가로가 쳐져 있다면 당연히 소가로부터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소가로부터 연산을 하자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가 되겠고요. 9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3이 되죠. 자, 위에 건 얼마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럼 이 둘 중에 두 개의 결과가 다른데 뭐가 도대체 옳은 거냐? 자, 위에 것이 옳지 않습니다. 밑이 음수일 때에 대해서는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수일 때는 계산을 못하냐라고 질문하면 계산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수일 때는 지수 법칙을 아예 쓰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의 밑이 보이면 연산 순서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순서에 맞춰 연산을 진행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자, 지수의 확장이 일어나서 정수로의 확장, 유리수의 확장을 해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로서의 몇 번 곱해졌다, 2번 곱해졌다, 뭐 2의 제곱, 2 곱하기 2, a의 4제곱,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지수에 0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마이너스 제곱 같은, 마이너스 2제곱 같은 음의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유리수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 지수들을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법칙이고, 특히 정수와 유리수로서 지수가 확장됐을 때는 밑이 어떤 조건 하에서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연산 순서에 맞춰 연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셨죠?